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회장 신정환입니다. 완도에서 공중보건의사 복무를 하고 있으면서 도서 지역의 의료를 직접적으로 체험하고 그럼으로써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의료가 무엇일지 어떨 건지 제가 이렇게 경험함으로써 나중에 우리 나라에가 필요한 의료를 그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이제 지내고 있습니다. 일단 공중보건의의 숫자가 의대생들 중에서 현역 입대 비율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현역은 1년 6개월이고 공중보건의사는 34개월이기 때문에 약 17개월, 18개월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역 입대 비율이 늘어나고 있고 의대생 중에 여성, 그러니까 여자 의대생들의 비율이 증감에 따라서 공중보건의의 숫자가 많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초유의 사태를 맞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동안 공중보건의가 꽤나 많은 보건의료 수요를 감내한 것은 사실입니다. 아까 지방의료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지방이란 것을 얘기를 할 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수도권에 사는 인구가 비수도권에 사는 인구를 넘어섰습니다. 이제 수도권이 아닌 지역을 다 지방이라고 명칭을 합니다. 근데 이제 지방에서도 이제 거점 이제 지역들이 있죠. 광역시라든지 중대형 그런 도시들. 그런 도시들 같은 경우는 이런 지방 의료들이 충분히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공중보건 의사들은 대부분 도서 지역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제 도서 지역이라 함은 그것보다 더 낮은 시나 군 단위의 그런 지역들을 말씀드리는데요. 그런 곳들은 의원이 부족하냐? 네,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게 1980년에 농어촌 특별법이 발의가 되면서 공중보건 의사가 시작이 됐는데요. 당시에는 정말 의원이 적었습니다. 하지만은 이 농어촌 특별법이 제정되고 나서 약 한 40년 정도 지난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저희가 지금 보건소나 보건지소 이런 데 근무하고 있는데 그 근무하고 있는 곳에서 반경 5km 내에 의원이 약 95% 이상 다 존재합니다. 즉 의원이 많이 이제 늘어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이런 의원들이 모든 질환들을 다 커버할 수 있는 것들은 아니기 때문에 지방 의료의 현실을 말씀을 드린다면은 지역 거점 의료기관들이 이러한 의료들을 좀 더 커버할 수 있도록 좀 더 넓게 이제 환자들 받아낼 수 있도록 성장시켜야 된다라고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마을 주치 제도 자체는 제가 봤을 때 정말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마을 주치 제도에 공중보건의를 투입시킨다는 생각은 어떻게 보면은 땜질식 운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 주치의다라고 한다면 나와 내 가족의 건강을 책임지는 의사입니다. 공중보건 의사는 그 복무 기간이 길게는 3년이지만 짧게는 1년에서 이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1년 내에서도 마을 주치 제도 자체는 그 지역에 있는 공중보건 의사 선생님들이 돌아가면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주치가 여러 명인 거예요. 그리고 계속 바뀌어요. 일관성이 좀 많이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마을 주치 제도는 이렇게 운영이 돼야 될 것입니다. 그 마을, 그 지역에 있는 의료인들, 민간 의료인들을 통해서 그 민간 의료인들은 어떻게 보면 그 지역에서 뿌리 내리고 거기 지역에서 소통하면서 지내시는 그런 의사 선생님들 혹은 의료인들일 거예요. 그분들을 통해서 마을 주치 제도를 운영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왜 마을 주치 제도가 운영이 잘 안 되냐? 당연한 이유, 처우 개선에 문제가 있겠죠. 국가가 운영하려는 이 마을 주치 제도 자체의 처우를 충분히 올려놔야 민간 인력이 유입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공중보건의의 값싼 인력을 이용하려는 그런 생각은 어떻게 보면 정말 땜질식 운영이다 라고만 볼 수 있을 겁니다. 필수 의료. 공중보건 의사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공중보건 의사의 역할은 도서 지역의 1차 의료를 위함입니다.
1차 의료라고 함은 기초적인 의료, 즉 만성질환과 같은 것들과 그다음에 이제 환자들의 이제 감기 그런 걸 진료해주는 그런 의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필수 의료라고 함은 보통 응급, 외상, 감염과 같은 어떻게 보면 응급 상황에서 일어나는 그런 의료들을 말씀드리는 것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요즘 화두가 되는 것은 중증 응급, 중증 필수 의료가 될 것입니다. 공중보건 의사들이 그러면 그런 필수 의료를 대체할 수 있느냐? 아마 힘들지 않을까요? 공중보건 의사의 약 3분의 2 정도는 일반입니다. 그리고 3분의 1 정도는 전문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인 선생님들 어떻게 보면 이제 의과대학을 막 졸업하고 온 선생님들에게 그런 필수 의료를 책임져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막 태어난 친구들에게 어떻게 보면 미적분 풀어봐라 라고 하는 것과 같은 논리가 아닐까 싶어요. 전문의들 선생님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문의 선생님들 같은 경우도 각 이제 도서 지역의 응급실에서 대부분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요. 그 선생님들도 이제 필수 의료를 위해서, 즉 자신이 갖고 있는 과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농어촌 특별법에 의해서 그 근무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응급실 근무가 1차적으로 주된 이유예요. 물론 그 이제 소수의 자기의 전문과를 가지고 의료원에서 진료 업무를 보시고 계신 선생님들도 있지만 이제 대부분은 이제 응급실 업무를 보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공중보건 선생님들에게 필수를 요구하는 것은 좀 지나친 요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공중보건의사의 효율적인 배치에 대해서는 저는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면 단위로 배치한다라는 것은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 공중보건의를 배치하려는 생각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공중보건의를 배치하시고 싶으시다면 그렇다면 공중보건의가 어느 곳에 쓰이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지에 대해서 먼저 그 도서 지역 주민들과 그 다음에 공중보건의와 소통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소통 없이 단순하게 면 단위의 공중보건의를 배치하겠다 혹은 읍 단위에 배치하겠다 그렇게 하는 것은 쉽지 않죠. 그래서 저는 공중보건의의 효율적 배치에 대해서 과거부터 수차례 주장을 해왔습니다. 어느 지역은 공중보건의를 배치했지만 부족해요. 어느 지역은 공중보건의를 배치했지만 사실 인력이 남습니다. 효율화가 되게 중요해요. 어떤 데는 더 많은 고급스러운 인력이 배치되어 있고 어떤 데는 좀 일반인 선생님들이 많이 배치되어 있고 그런 것도 있어요. 이 효율화 작업을 잘 한다면 국민들에게 더 좋은 의료 혜택이 주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반드시 우리 국민들과 소통을 하고 또 그 일선에 있는 의료인들과 소통을 통해서 방법을 강구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1980년대에는 많은 것들이 부족했지만 지금은 우리가 가고 싶으면 의원을 어느 때나 찾아갈 수 있고 만나고 싶으면 전문의 선생님들을 하루면 만날 수 있는 그런 현실에 와 있습니다. 도서지역이라고 하지만 의원이 다 존재합니다. 공중보건의사의 역할이 다변화해야 될 시기가 아닐까요? 공중보건의사를 단순히 진료 업무에만 던져 놓는 것이 아니고 조금 더 교육이라든지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거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공중보건의사가 40년이 넘게 지속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처우가 정말 후진국의 의사도 못하는 그런 처우를 받고 계신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이제 많은 것은 개선됐지만 섬에 계신 선생님이라든지 혹은 이제 병원에서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은 이도저도 못한 가운데 껴가지고 이제 불합리하게 대우를 받을 때가 있어요. 공중보건의사는 그 운영 자체가 지침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공무원들은 보통 시행규칙이나 조례, 령으로서 그 운영이 보호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중보건의사도 물론 기간제 공무원이지만
이것들을 이렇게 좀 올려서 지침에 머무르지 않고 좀 더 규칙 등으로 올려서 법적으로 좀 보호해주고 좀 처우 개선을 하는 데 있어서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